자, 다음으로 교과서 310쪽입니다. 교과서 310쪽의 빗면입니다. 빗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를 수월하게 우리 생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빗면도. 빗면이란 경사진 면으로 빗면을 통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자, 지금 아래쪽에 여학생이 보이죠? 아래쪽에 여학생이 보면은 지금 이를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1번이라고 2번 1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2번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이 지표면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빗면을 사용해서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음을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빗면에서 사용하는 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빗면에서의 일입니다. 빗면에서의 일은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어요. 빗면을 사용하는 그 순간 무조건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이득이 있으면 무엇에 손해가 있다? 그렇죠. 이동거리에 손해가 있습니다. 다시, 힘의 이득이 있으면 무엇에 손해? 이동거리에 손해가 있더라 이겁니다. 빗면에서 무엇에 이득이 있더라? 그렇죠.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빗면 때문에 그래요. 빗면 때문에. 이 빗면이 있기 때문에 힘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힘의 이득이 있는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이득이 있다? 힘의 이득이 있더라. 무엇의 손해? 이동거리의 손해. 따라서 빗면을 사용할 때 일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빗면을 사용할 때 일, 첫 번째, 빗면에서 밀어 올리는 힘, 빗면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은요, 빗면의 이동거리가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곱한 일은요,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이 물체를 드는 힘하고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게 바로 빗면을 사용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 첫 번째, 나사못입니다. 나사못은 못을 박는 거리가 길어지지만 적은 힘으로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나사못에 있는 이 빗면을 없애고 할 때는 굉장히 세게 힘으로 깡깡 쳐서 박아야 되는데 이 나사못 같은 경우는 조그만 힘으로 돌리기만 해도 안에 쑥 들어가서 박히게 됨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봐서 알게 될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자, 그 다음 산길입니다. 산길. 여러분들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절이나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한 이러한 산길을 많이 봤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산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의아한 경우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요. 자동차는 낼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낼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어요. 즉, 낼 수 있는 힘의 한계보다 더 높은 경사진, 급경사인 그런 곳은 차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빗면으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경사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경사도가 줄어들게 되면은요, 이 경사도가 줄어들 만큼 힘의 이득을 봅니다. 힘을 덜 들게 돼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자, 우리가 숫자로 볼까요? 1번 경우와 2번 경우. 지금 1번 경우는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야. 바로 스트레이트로 쫙. 이때는 지금 이동거리가 짧지만 힘이 많이 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2번 봐요. 2번. 2번은 꼬불꼬불 거려서 이동거리는 길어졌지만 그래도 힘의 이득을 보게 되더라.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산길입니다. 자, 다음으로 병입구 홈입니다. 병입구 홈. 원래는 이 나사가 없을 때는 열고 닫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틈을 주면 안 되잖아.
이 병 뚜껑하고 병 입구하고 이 틈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열고 닫기는 쉽지. 그런데 그 대신에 물이 막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하고 이 병 입구하고 병 뚜껑 사이에 틈을 없애기 위해서 깍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뚜껑 열고 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홈입니다. 홈. 빗면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홈을 만들게 되면 열고 닫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물도 새어나오는 걸 막게 된다. 그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과제 2입니다. 이번 주는 과제가 두 가지나 있네요. 과제 2. 과제 2에서 과제 2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뢰, 도르래, 빗면 이것들의 힘의 이득 혹은 이동거리의 이득 혹은 힘의 방향의 이득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지뢰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의 이득을 봅니다. 사실 꼭 다 이득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득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지뢰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면요. 이동거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고정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고 이동거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움직도르래도 마찬가지예요. 움직도르래도 지뢰하고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의 이득을 보는데 이동거리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힘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르래 한 개당 곱하기 2분의 1 반절 정도의 힘만 이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손해도 2배의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움직도로의 개수에 따라서 이 2배가 뭐 4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빗면입니다. 빗면은 힘의 크기에 이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2를 보니까요. 1의 크기는 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득이 없다. 이득 없다. 이득 없다. 이득 없다. 이득 없다. 이득 없다. 이득 없다라고 써있죠. 이거는 무슨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야.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르래를 사용하건 혹은 지뢰를 사용하건 아니 도구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그냥 내가 맨손으로 물체를 들어 올리건 도구를 사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건 상관없이 일의 양은 똑같더라. 그것이 뭐다? 일의 원리입니다. 일의 원리란 도구를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 한 일의 양은 똑같다. 이게 바로 일의 원리다 이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과제 2는 이 표에 있는 내용만 정리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이 표 안에 있는 거 일단 좀 적어놓을까? 자, 이 표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 이렇게. 자, 이게 과제 2야. 표 안에 있는 것만 잘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교과서 311쪽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도 또한 E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추상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좀 더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듣느라 고생했고요. 사랑해요.